안녕하십니까. 성실 납세자가 되고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이언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질문 많이 받고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너무 이거 기본도 안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이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고등학교 때 뭐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세금 교육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죠?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든 간에 이런 자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너무 똑똑한 이 아유, 학생일 것 같긴 한데.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네. 세금 너 누구냐? 세금이 뭐냐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렇죠. 사실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세금 예, 세금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약간 생뚱맞아요. 예, 생뚱맞는데 세금이 뭐 피할 수 없대요. 그리고 죽음, 그죠? 뭐 이건 뭐 그렇죠. 다 죽음 죽으니까. 피할 수 없고 세금 피할 수 예, 없고. 죽음과 그 엄청난 그 죽음과 이 세금이 같이 동급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세무사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라고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안 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뭐 어디 아프리카 부족에 살아도 뭔가 이렇게 뭐 쌀을 낸다든지 뭐 농사지은 작물을 낸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네. 부족의 일원으로서 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네. 뭐 세금은 어쨌든 막 이래저래 많던 적던 막 내는데 나라가 국가는 나한테 뭐 뭘 해준 것도 해줬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세금 막 뭐 왜 내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국가가 걷고 있잖아요. 예. 네. 국가는 그럼 왜 걷느냐? 이 국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업체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기업체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뭐 그 운영하기 위해서 막 장사를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이제 가끔씩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돈을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우리가 발 뻗고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집에 강도, 도둑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경우는 경찰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죠? 예, 주변마다 불이 났을 때, 물론 안 나야겠지만 어쨌든 네. 났을 때 이렇게 뭐 대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그렇죠. 뉴스, 뭐 안 좋은 안타까운 뉴스 많지만 또 우리나라는 뭐 특수하게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 문제가 심각한데 그 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불안감 없이 그래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군인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한테 다 급여줘야 되잖아요. 뭐 무료 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급여를 무슨 돈 갖고 주냐 이거죠. 국민한테 벌거든 세금으로 그치요. 이제 지불하는 거고.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나라가 더 해주진 않아요. 잘 세금 많이 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 앞에는 막 한 부대 경찰 깔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낸 만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시는 분조차도 예, 그렇죠. 내가 낸 것보다 내가 예. 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그쵸, 하실 예.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덕분이다. 공공 서비스 덕분인데 그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고. 이제 세금을 또 이렇게 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 계시는 한편, 약간 좀 불성실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내는 사람과 뭐 안 내고 밀리고 뭐 이런 사람과 차별이 없다면 또 이제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안 내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중요한 게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기한을 다 정해놨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그 기한까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요. 신고 불성실,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가산세,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 이제 추가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신고를 거예요. 안 했을 때. 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는 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신고를 제가 안 해도 예. 알아서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얼마 예. 내라고 언제까지. 국가나 뭐 지자체 이런 데서 고지서를 그냥 날려주는 세금이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신고 납부할 때까지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세금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제가 이제 예를 든 그 세 개는 예. 국가에서 먼저 보내주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국가에서 보내주는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은 거의 그것만 딱 집어서 뭐 지금 경험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아마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네. 그 세금은 다들 내셨을 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너 얼마 내라고 고지하는 그런 세금의 종류가 많았는데 예. 점점 더 이제 그런 세금은 줄어들고 아. 스스로 납부하는 이제 뭐 납세 어떤 절차가 민주적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세금 하면 떠오르는 세금들 있잖아요. 뭐 소득세, 네. 뭐 상속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이거든요. 근데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했지만 적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그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아. 나눠서 신고를 안 하면 20%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20%가 그냥 붙습니다. 추가로. 원래 만 원 낼 건데 내가 안 냈으면 12,000원이 되는 거네요. 했지만 적게 한 경우에는 어쨌든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게 한 세금의 10%가 이제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한 가산세를 붙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신고와 상관없이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안 실제 했으면 납부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붙는 거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까지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신고를 했으면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죠. 납부를 오늘 안 했다, 내일 했다. 그럼 하루 연체한 거잖아요. 하루 연체한 거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게 0.03%입니다. 근데 그거를 365 곱하면 연이자율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몇 퍼센트죠, 그러면? 10.95%, 아. 11%. 1년을 연체하게 되면 네. 10%를 더 낸다고 보면 되는군요. 11% 거의 가까이 되는데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네. 오히려 연체하는 게 그쵸,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뒤로 이제 금리가 엄청 떨어져도 그걸 낮추지 않더라고요. 계속 정말 안 내고 있으면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일단 국가에서 뭐 납세 고지서라 그래서 고지서도 날려보고요. 너 왜 세금 안 내냐? 그래도 안 내면 가산세와 별도로 가산금이라는 것도 붙거든요. 아예 정액으로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그러면? 정액으로 일단 3%가 붙고 한 달에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쭉 붙어 나가는데 독촉장이라는 걸 또 보내요. 독촉장을 날렸는데도 또 안 낸다. 이제 도저히 너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체납한 사람의 재산에 이제 압류를 걸죠. 그래도 안 내면 이제 압류한 재산을 매각을 시켜버립니다. 강제적 징수 절차라 그래요. 어떤 강제적인 그 세금을 걷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제 국민이라면 학창 시절에 다 배웠겠지만 납세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는 아니 국가한테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국가가 조금 늦어졌거나 안 냈다고 이렇게 페널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체납한 사람과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 이렇게 뭐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한다면 조금밖에 안 낸 사람 물론 이제 그 금액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내 소득에 내 재산에 비하면 그쵸. 이것도 부담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국가에서도 막 강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압류 같은 건 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금액이 큰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법 자체를 그걸 다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법은 이제 기준이죠.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니까 좀 억울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억울하면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뭔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은 뭐 있긴 있거든요. 1억인데 세금이 1억 2천만 원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번 소득의 범위 내에서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 나오고서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고서 나 낼 세금도 없는데 하면 결국 다 쓴 거예요. 썼어요. 결국 본인이. 사실 그런 사람은 뭐 할 말은 없죠. 이만큼 나온 세금은 뭐 내야죠. 내고서 이제 남은 걸로 소비를 뭐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는 세무사니까 세금을 내는 거와 관련된 업무를 사실 해요. 사실은 세금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냈지만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까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에요. 갑이니까 이 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어떻게 감시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선거에 열심히 투표하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안 쓴다 생각 들면 우리가 다음 만약에 투표 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뭐 엄청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많고 무슨 정책이 뭐냐 하지만 결국은 다 돈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법을 만들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감시의 눈을 우리가 딱 부릅뜨고 지켜봐야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른 데 쓰이고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이 대체 이제 뭔지 그리고 세금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편에서부터 세금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디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친절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